우선은 5-2번은 1이 답이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몇 번이었니? 6-1번? 6-1번은 이제 치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치환을 하는 건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 좀 만만한 걸로 치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100을 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101은 a 더하기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은 a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100은 그대로 a일 거고 99는 a 빼기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 중간에 있는 숫자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을 하죠. 네, 그러면은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근데 요게 뭐죠? 곱셈 공식이에요. 자, 이거 뭐죠? 곱셈 공식. 네, 곱셈 공식인데요. 네, 곱셈 공식인데 뭐냐고요? 네, a 세제곱 더하기 1. 요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100을 세제곱하면 공이 6개가 붙을 거고 이렇게 얘는 빼기 100이고 얘는 더하기 1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하기 2 아니에요? 아, 더하기 2. 네, 잘 봤다. 더하기 2고 그러니까는 몇이에요? 100만에서 네, 98을 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0만에서 98을 빼면 9, 9, 9, 9, 그 다음에 0,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99만 맞나? 10, 100, 1000만 99만 9,902. 자,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는 거 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오늘 다시 나눗셈이랑 조립제법 부분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은 어디로 얘기를 할 거냐면 한 장 넘기셔서 24페이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풀까? 1번에서 뭐 풀어드릴까요? 어려워 보이는 거. 네. 1번에서 뭐 풀까요? 4번이 어려워 보이시죠? 네.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자, 나누기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누기를 하는 건데, 자, 얘가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고 나누기 b로 나누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걸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자, 나눌 건데 거기에서 보시면 무조건 최고차항인 2x 세제곱을 없앨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한테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2x를 곱하면 되겠죠? 2x를 여기 있는 얘한테 분배 법칙을 다 하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빼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분배 법칙하면 없어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x 제곱 남고 없어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얘를 내리죠.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얘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똑같네요? 그러면 안 쓰는 게 아니라 1을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을 곱해서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쓰고 다시 빼기. 그러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몫이 뭐냐 그랬으면 몫을 우리는 q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몫은 2x 플러스 1이고, 얘가 나머지라 그래서 나머지를 r이라고 쓴다 그랬죠? r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등호로 쓸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뭐하라 그랬어요? 검산식으로도 나타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검산식으로 쓰는 방식은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q고 얘가 r이어서 검산식 모양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 검산식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검산식으로 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누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항상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나누기 하실 때?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나누기 하실 때? 그냥 하면 되나요? 유의할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차수가 하나 비어있으면 그 칸을 띄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애보다 나머지는 항상 한 차수가 낮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 얘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2차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식이나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고, 나누는 애가 2차식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조립제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조립제법은 사용 못해요. 그죠?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얘는 나누기 방식으로만 계산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2번이랑 4번이랑 두 개를 해드릴 거예요. 조립제법. 자, 우선은 2번을 보시면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기 하셔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처럼 나누셔도 되는데 더 쉽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조립제법이라고 하면 문자 앞에 개수를 다 쓰시면 됩니다. 얘 앞에는 1이고 얘 앞에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서 근데 뭐야? x제곱이 우선 없죠? 그러면은 그 자리는 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x제곱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1차식 상수항까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여기까지 됐죠? 이걸 나눌 건데 뭘로 나누냐면 이 뒤에 있는 값이 여기에 대입한 값이 0이 되게,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몇이어야 돼요? 2라는 걸 알죠? 네, 그러면 2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 자, 계산하는 방식은 처음에 있는 값은 무조건 내려서 쓰고, 그 다음에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쓰고,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쓰고,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쓰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얘가 무조건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얘가 몫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몫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수항 1차, 2차로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랑 몫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고 나머지는 4.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상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방법 이거 따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을 당연히 뭔지 모를 테니까 네, 잘 보고 이따가 따라해 봐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좀 어렵게 얘기한 게 있었죠? 4번은 x제곱 없는 거 5번으로 할게요. 5번. 네. x제곱이 있는 애로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좀 중요한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누기를 할 건데 x 앞에 나누는 애가 x 앞에 개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고, 방법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2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1을 써주시고, 뭐로 나눠야 되죠? 응? 1로 나눠야 되죠? 얘가 0이 되려면 여기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x가 1이어서 1로 나누시면 되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2고 곱해서 2고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0 0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나타내게 된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고요. 몫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몫이 얘는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몫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5x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틀린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틀리게 되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자, 검산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얘가 나누는 애고,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x 빼기 1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2x제곱 빼기 5x라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지 검산식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원래는 2x 빼기 2였는데 지금 얘가 2x 빼기 2가 아니죠? 네. 이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얘로 나눴어야 되는데 바뀌었잖아요. 나누는 애가. 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몫이 된다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가 곱하기 2가 되면 얘가 될 텐데, 그 곱하기 2를 얘한테서 끄집어내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한테다 2를 묶어야 돼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라고 되겠죠? 얘가 이 2를 얘한테 곱해주면 되거든요. 꺼내준 걸. 그래서 식을 새로 쓰면 2x 빼기 2에 x제곱 빼기 2분의 5x 빼기 1이라고 써야지 맞는 검산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몫이 얘가 아니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인 얘가 몫이 돼야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나누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이제 24페이지까지 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고, 대표 유형들이 나와 있으니까 대표 유형을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표 유형 1번. 뭐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대표 유형 1번에 보시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래서 Q1과 R1의 값에 대해서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 나누기 하시란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옆에다 쓸게요.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거기에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그래서 처음에는 3x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가 돼서 빼주시면 없어지고 4x 제곱 마이너스 6x고 3이 내려오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다시 얘랑 얘가 똑같아지려면 4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쓰고 다시 빼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x가 자 3x 더하기 4라고 쓰는 거고요. qx라고 나와 있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r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방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문자하고 가로하고 함수에서 배우신 거거든요. 네, 함수값 쓰는 방식 기억하세요? 1차 함수나 2차 함수에서 함수값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함수값이 이거였잖아요. y는 fx 요 모양. 네, 요 모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함수에서 사용했던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함수라는 것 자체가 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Q1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Q1은 1을 대입하니까 7이 되고 R1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Q1이랑 R1을 더했으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나누기 방식은 똑같은데 네.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게 대표 유형 1번. 다음 페이지 대표 유형 2번으로 갈게요.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목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의해야 될 건 이거라 그랬어요. 나누는 애 앞에 개수가 있으면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수 없을 때는 그냥 나누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지금 얘도 조립제법을 해야죠. 그래서 2, 마이너스 5, 0, 3이라고 쓴 거고. 자 제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2 내려와서 곱하니까 1이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라고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아예 빨리 시작을 할 거면 어차피 얘가 개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묶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쓸 때 묶어서 써주셔도 되죠. 얘를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x-2분의 1 자 이게 얘고 얘를 나타내는데 2로 묶을 수가 있죠? 얘가 지금 몫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이 뭐냐? 그랬으니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2가 된다. 이게 눈에 좀 보이시나요? 이 부분? 네. 자, 포인트만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26페이지 대표 유형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7, 28, 29,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을 배우셨으면 이제
유형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 시간이 날 때, 네, 자, 할 거고, 숙제 시간이 부족하면 숙제로 낼 거고요. 다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갈게요.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갈 건데, 항등식은 중학교 때 배우셨죠? 항등식이 뭐죠? 중학교 내용이잖아. 항등식. 항등식이 뭐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자, 이거죠. 항등식은 방정식인가? 저기요? 네, 머리를 막 생각하셔야 돼요. 항등식은 방정식인가? 그거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항등식은 방정식이 아니에요. 네.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넘기면 이항하면 문자가 사라지니까 항등식은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뭐 그 얘기를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등식에 나타낸 여러 가지 표현, 그래서 뭐 여기 한 번씩 읽고 갈게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식이 좌변 우변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게 얘기인 거고, 임의로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말이 좀 애매하네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어떤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쓴 거야. 네, 그냥 등호가 성립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뭘 대입하든 x에다가.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까먹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네, x의 값에 대하여 네,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항등식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앞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자, 그래서 저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한 건 요거죠. 이거 뭐 ax 플러스 bx는 0, 이거 방정식 모양이잖아요. 1차 방정식. 근데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x의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쪽의 항도 이쪽의 항도 각자 0이 돼서 더해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도 항등식이 되려면 x끼리의 동류항끼리 개수랑 상수항끼리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랑 a-가 같고 b랑 b-가 같으면 항등식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네, 중학교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a, b, c가 다 0일 때만 0이 되니까 항등식이 될 수 있다. 네, 자, 2차 방정식일 때에는, 자, 2차 방정식일 때에도 마찬가지 개수가 똑같을 때만 항등식이 된다. 별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당연한 얘기거든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되려면 이 방법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짚고 넘어가는 것 뿐이고요. 뭐 설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거창하게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왔는데 별건 없어요. 네, 그냥 말만 어려운 거야. 네,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수비교법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이렇게 계수를 서로 비교했잖아요. 그냥 이게 계수비교법이에요. 말만 거창한 거야. 네, 말만 거창하고
당연히 동류항끼리 서로 같으면 0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개수비교법인 거고,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값을 문자에다 대입을 했을 때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는지를 확인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대입을 하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비교법, 수치 대입법. 자, 이렇게. 자, 밑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자, 식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개수비교법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개수비교법을 하고 싶으면은 뭐 하시면 되냐면, 얘를 가루를 먼저 풀어서 전개하시면 돼요. 식을 새로 쓸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ax 플러스 a, bx 플러스 2b는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요. 그럼 얘랑 얘랑 묶어서 쓰면은 a 더하기 bx, 상수항끼리도 묶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었을 때 비교할 거잖아요. 개수를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애는 여기는 1이라고 써있는 거죠?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1이라고 식을 쓰시는 거.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겠어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2b가 0이라고 쓰셔서 얘랑 얘를 연립방정식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위아래를 빼면,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1,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개수를 비교했으니까 개수 비교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네. 자,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전개할 필요 없이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 식에서 이 가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려면 뭐 대입해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당연히 0이니까 없어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뭐야? 빼니까 1이니까 b는 여기다도 마이너스 1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나와요. 보이시죠? 네. 자, 두 번째로는 x에다가 얘도 0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없어지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여서 a는 2 이렇게 나오죠. 누가 봐도 뭐가 쉬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야, 쓴 게 다른데 지금. 야, 써있는 게 다른데 이게 쉽다고요? 얘는 겁나게 많이 쓰고 얘는 지금 딱 이렇게 썼는데 얘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 이 방식으로 풀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방식으로 많이 풀게 돼 있어요. 네, 이 방식으로 풀려면은 저런 식으로 가로로 다 묶어져 있어야 돼요, 문제가. 네, 그래야지 대입하기가 쉬워져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을 문제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수치대입법 형식으로 나오는 게 훨씬 쉬우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개념 확인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 풀어드릴까? 2번에 4번이랑 네. 그 다음에 3번에 3번이랑 이렇게 두 개 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2번에 4번, 3번에 4번, 3번.
자,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얘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개수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얘는 얘랑 같을 거니까 a-1은 4라고 쓰는 거고, 얘랑 같을 거니까 b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고, 얘랑 같을 거니까 4c가 8이라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a는 5, b는 2, c도 2.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개수 비교법을 하는 게 당연한 방식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얘. 자, 옆에 있는 얘도 개수 비교법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전개를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제가 동면을 맞춰서 이렇게 세로로 썼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 그게 이제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x 제곱이 여기 앞에 1이죠? 네, 그러니까 a는 1. 그 다음에 얘는 얘 더한 게 없죠? x의 개수가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얘 더한 건 1이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1. 자, 이렇게 식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b가 2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b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넘기니까 c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5.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는 거고, 수치대입법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수치대입법은 0이 되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건, 얘는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2 들어가면 된다는 거 보이죠? x에 2 넣는 거 한 번씩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도 2니까 안 쓸게요. 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원래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빼기 0. x는 x 빼기 0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것도 당연히 x에다 0을 대입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로 계산해서 안 나오면은 제일 만만한 숫자인 1도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해서 안 나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대입을 하는 순서를 정해 놓으시고, 자, 2 먼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했죠? 당연히 없어지겠죠? 쓸 게 없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해도 없어지겠죠? 쓸 게 없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c가 5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0 대입해요. 여기다 0 대입해도 얘 쓸 게 없겠죠?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네,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c가 뭐였어요? 5였죠? 여기다 5를 대입했겠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니까 b가 2 똑같이 나왔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c도 구했고 b도 구했는데 a를 아직 못 구했잖아요. 네. 지금 얘가 계속 없어졌으니까 못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게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아무 숫자인 제일 만만한 1을 다 대입하시는 거죠. 1을 대입하면 a고, 1을 대입하면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a, 여기다 1 대입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 여기다 1 대입하면 2.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b랑 c를 다 알고 있으니까 b랑 c를 대입하겠죠. 그럼 여기에다 2, 여기다 5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도 빼면은 3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가 1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치 대입법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을 뭘 대입할지를 생각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게 34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 네. 어디까지 설명을 쭉 해야 될까? 37까지 우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35, 36, 37 유형 하나씩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35페이지에 대표형 1번. 자, 고등수학 보시면서 이제 조금 배우면서 느끼시겠지만 한 가지 방법만 딱 알고 해서 답이 이렇게 하나 방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시면 유형별로 다 있죠. 네. 그 유형별로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방법 강정식처럼 뭐 요 방법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요 문제에서도 이런 방식에 따른 유형이 있는 거고, 이런 유형이 있는 거고, 이런 유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형을 많이 외우셔야지만 좀 풀 수가 있는 거군요. 자, 여기에서 대표형의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이제 항등식의 개념이고, 자, 여기 보시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로 무조건 묶으라는 얘기.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그 문자로 무조건 묶으라는 얘기. 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얘를 다 정리를 하시고, 그럼 다 정리하면 3kx 마이너스 x 2ky 플러스 y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서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k가 있는 애만 확인하셔서 k만 있는 애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3x, 얘는 2y,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고, k가 없는 애들도 있죠? 걔네들도 따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k가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보이시죠? 근데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2y, 얘 넘길게요. 4라고 이렇게 쓰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쓰고, 모양이 연립방식 하게 생겼죠? 딱? 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을 다 곱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3, 9라고 바꿔서 쓰시고 위아래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5y가 마이너스 5가 돼서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더 6이니까 x는 2가 되죠.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연립방정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문제를 풀릴 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1번에서 했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XY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얘기도 방금 얘기했던 뭐뭐에 관계없이랑 같은 의미라. 그러면 방금 1번 풀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 항등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둘 다. 근데 XY라고 문자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묶어주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도 다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AX 플러스 AY BX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자, 이렇게 써주셨으면 거기에서
x로 묶으라 그랬으니까 x가 있는 애를 확인하시고 묶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y가 있는 애도 확인하시고 묶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또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2a 더하기 b는 4라고 쓰고 쟤는 a 빼기 2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서 얘를 똑같이 연립방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더 안 할게요. 네. 연립방식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유형들이 있다. 자, 이게 35페이지 내용이에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 대표 유형 2번. 자, 대표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수치대입법을 할 거냐 개수비교법을 할 거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x의 값에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해서 a, b, c가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얘는 수치대입법을 하시면 안 되죠. 개수비교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다 전개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방식은 이렇게 가로로 친절하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뭘 계산할지에 대한 거를 미리 정하시고 문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1번 개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전개하시면 돼요. 3번씩 곱해서 6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써주시면은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죠. 얘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a는 2개 더한 거죠. c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3은 자,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 2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b가 그냥 바로 마이너스 6인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수를 비교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죠. 얘는 구해놨고 지금 얘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면서 이미 마이너스 3이 있잖아. c가 0이죠.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c가 0이니까 a는 2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a는 2, b는 마이너스 6, c는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게 1번. 자, 다음 2번이요. 2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수치대입법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2번도. 그냥 뭐가 더 편리하냐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답은 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만 알고 계셔도 그냥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한 거지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0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얘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x가 0을 대입할 거고 얘도 없어져야 되니까 x가 1을 대입할 거고 얘도 없어져야 되니까 x가 2도 대입해야 되고 얘 똑같이 중복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0, 0, 2 여기다 0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다 0 대입해도 없어지고 여기다 0 대입하니까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는 2c가 돼서 c가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x에다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3, 4,
2 여기다 1 대입하면 A에다 여기다 1 대입하면 얘 없어지는구나. 할 필요 없고 얘도 없어지니까 할 필요 없죠. 여기다만 대입하시면 되죠. 네, 1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B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B는 다 더하니까 몇이냐? 9 마이너스 9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 2를 대입하시면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 12 8 2 자 그 다음에 2 대입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죠. 0이 되니까 여기다만 대입하시면 돼요. 2랑 여기도 2 대입하니까 2A 자 이렇게 돼서 22는 2A A는 1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수치대입법 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36페이지 내용 37까지만 얘기할게요. 대표형 3번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문장을 읽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검산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식을 안 써놓고 식을 만들어서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 지금 뭐야 얘로 나눴죠. 그리고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죠. 검산식으로 쓰면 뭐예요? 위에다 쓸게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더하기 6이라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 검산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방금 앞 페이지에서 1번이랑 똑같죠? 전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c 플러스 6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b는 c 빼기 얘는 2는 마이너스 2c 플러스 6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으니까 C가 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C가 2가 들어가면 B는 0이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C는 2 이렇게 네,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뭐냐 이거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자 2번이 좀 더 중요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쓸 건데 차이가 뭐야? 나누는 애가 없죠. 얘는 여기에 이 나누는 애가 써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어. 아 얘는 나누는 애 써 있구나. 몫이 없네요. 얘는 몫이 안 써 있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식으로 또 쓰면 b라고 쓴 게 얘로 나누고 몫을 모르고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를 임의로 만들어 주는 거야. 네가 자 지금 보시면 얘가 3차식인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얘가 2차식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곱해져야 되는 애는 무조건 1차식이어야 돼요. 2차식이랑 1차식이 곱해져야지 3차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걸 기본적으로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배웠던 거를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분해를 알고 있잖아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그죠? 얘가 지금 2차식이잖아. 1차식이랑 1차식이 곱해져야지 2차식이야. 자,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3차식이 되려면 1차식과 2차식이 곱해져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x 4제곱이 써있어. 그러면은
2차식이랑 2차식이 곱해지던가 3차식이랑 1차식이 곱해져야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여기가 5제곱이면 엄청 경우가 많겠죠? 네, 2차식, 3차식이 곱해질 수도 있고 4차식, 1차식이 곱해질 수도 있고 이 지수 법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곱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가 1차식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이죠? 근데 얘도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 앞에 개수는 무조건 1이야. 이것도 이해되세요? 네, 전개했을 때. 자, 얘만 그럼 C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니네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2차식이랑 1차식이 곱해져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개수가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는 x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처럼 만들어졌으니까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플러스 x제곱, 그 다음 이렇게 전개를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거고,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없죠? x제곱이. 그러니까 0은 c 플러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얘 더한 거는 a죠? a는 c 더하기 3이죠? 근데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지금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얘도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c 더하기 3이었는데 b가 2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a, b 구하는 거니까 a도 2, b도 2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내용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들 B가 4라고 나와요. b가 4? 나 뭐 잘못 계산했나? c 마이너스 1 아니었나? c가 1이라는데? 나 뭐 잘못 쓴 건가? 좀 못게 쓴 것 같은데. 0은 c 더하기 1. 그래서 a가 2, b는 4. 나 뭐 잘못 썼을까? 3 전개한 게 문제 잘못 썼네요. 네, 잠깐. 백인데 더하기로. 네, 문제 잘못 썼군요. 시작을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답이 잘못 나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만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아예 잘못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우선은 37까지 지금 먼저 32에서 37까지 먼저 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아까 앞부분인 23페이지부터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남는 시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2에서 37 먼저 푸세요. 그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끝낼게요.